자, 234페이지에 이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라고 하는데, 사실 자, 화면 보시면 우리가 지금 FAT 1급으로 해서 보고 있죠. 그럼 FAT 1급으로 했을 때에 나오는 이 메뉴는 지금 얘가 부속 서류라고 해봐야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저하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어느 프로그램을 들어가든 TAT 2급과 전산세무 2급 레벨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걸로 들어가게 되면 같은 회계 버튼 눌렀는데 부속 서류가 쫙 늘어나죠.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부속 서류를 TAT 2급 시험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다 반영하고 안 되는 건 직접 작성하는 거 공부할 거고, 전산세무 2급에서는 얘네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추후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얘를 직접 작성하면 얼마나 잘 알겠어. 그죠? 여러분들이 캄캄 그냥 이 서식 열었을 때에 여기에 어떤 글자들을 여기에 입력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글자들이 입력이 되는지를 전부 다 직접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럼 추후에는 다 잘 알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미리 구경하는 일부 메뉴만 구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조회 문제는 나중 되면 잘 알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열심히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 생소해요. 그래서 막 갑자기 오늘 한 걸 복습하고 막 그런 이상한 행동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조회하는 거는 나중 되면 해결될 걸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막 고민하는 건 좀 비효율적이죠. 우리 즐거운 주말을 안 좋게 보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는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FAT 1급 때 제가 왜 FAT 1급으로 꼭 메뉴를 열어서 들어갔냐면, 지금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할 때 이 발행 메뉴의 위치들도 좀 틀리죠. 사이사이 다른 메뉴가 생기면서. 근데 시험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교육용 버전의 급수에 맞춰서 여는 거랑 그대로 나와요. 이 메뉴가 그대로 있고 차이는 여기에 답안 저장 버튼 하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시험 때는. 그래서 메뉴 위치를 이제 그대로 익히자는 의미에서 제가 그 급수에 맞춰서 들어갔던 거예요. 왜냐면 급수에 따라서 열어주는 오픈해주는 메뉴가 더 늘어나는데, 특히 AT 시험에서는 그 위치도 좀 바뀌어요. 그래서 그 위치가 바뀌면 또 생소할까봐. 근데 우리 지금 이제 FAT 1급으로 본 메뉴 위치는 눈에 익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TAT 2급 메뉴 위치를 눈에 익히시면 FAT 1급 때는 거기 있었지라고 기억이 남을 거잖아. 그러자고 제가 계속 FAT 1급으로 계속 들어간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 있는 메뉴가 TAT 1급이다, TAT 2급이다라고 해서 메뉴가 없는 건 없겠죠, 당연히. 전부 다 있는데 위치만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 세무계산서 발행하는 거 여기 있잖아. 근데 방금 TAT 2급으로 제가 들어갔던 건 다른 위치 조금 아래에 있었죠. 이제 근데 TAT 2급 시험에도 세무계산서 발행을 해요. 그 시험에서도. 근데 그 시험에서는 수정 세무계산서를 발행을 해요. 이제 세무계산서 발행 문제도 있고 수정 세무계산서 발행 문제도 있고 해서 발행 문제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 해 갈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 교재에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 먼저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세금계산서가 어떤 건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면서 구경은 했죠. 그럼 우리 회사가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빨간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죠.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파란색 세금계산서를 받을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할까요? 만약에 제출한다 그러면 세무서는 폐지 창구예요. 그죠? 세금계산서, 그 많은 세금계산서를 한 거래당 2장씩 있는 거잖아. 서로 상대방이 있으니까. 그걸 다 모아두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 주고받은 사업자가 5년간 보존하는 거예요. 자기 5년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세무서에는 어떻게 신고하냐면 빨간색 세금계산서만 모아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제출을 해요. 빨간색만 모아서 매출처별, 빨간색이 매출이니까. 그리고 파란색만 모아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계표라고 한 종이에 어디 거래처랑 얼마의 금액을 거래를 했다라는 걸 쭉 적어 놓는 합계표가 있어요. 그 합계표를 이제 제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것도 지금 그냥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적혀 있는데 우린 전산이기 때문에 위쪽은 매출, 아래쪽은 매입. 그래서 매출처별, 매입처별이 두 개가 한 화면에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우리나라는 지금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쓰지 않는 제도인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를 잘 쓰고 있고 활용하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 국민은 잘 못 느끼는데 대한민국은 제가 늘 전제조건 가는 게 나라가 좁아서 그런지 인터넷과 통신이 엄청 잘 깔려 있는 세계적인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장치로 인한 뭔가 신고를 국민에게 요구하는 걸 부담스럽게 국가가 느끼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신용카드 긁을 때에 아빙기라는 기계로 옛날처럼 긁는 건 인정도 안 하죠. 이제 그거 없어졌어요. 이제 카드 단말기 없는 회사 없죠. 심지어는 식당 하나 하려고 해도 포스라는 거 설치하든지 신용카드 단말기라도 하나 갖다 놨잖아요. 인터넷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든 간에. 산골짜기에서 하더라도 인터넷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휴대폰에서라도 결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처럼 다 되다 보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제도를 써요. 전자세금 계산서가 인터넷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메일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국세청에 전송돼야 되니까 우리 그 통신이 안 되면 불가능한 건데, 대한민국은 어디서든 그게 다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를 의무화시키는데, 그걸 하면 좋은 장점이 뭐냐면 국세청의 모든 거래 사실이 전송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국세청이 전부 다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굳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할 때 나왔던 그 그림 있죠. 세금 계산서 발급한다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내역 관리 들어갔을 때 나오는 그림 있죠. 그 세금 계산서 이미지 형태 그대로 전자적 암호화되어서 국세청에 보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면 굳이 이걸 출력해 가지고 사무실에 5년간 보존할 필요도 없고 합계표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페이퍼로 할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하면 세무공무원이 봐서 그걸 보고 입력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발행한 쪽과 그 매출처별로 받은 거 입력한 거하고 매입처별 받은 거 입력한 거하고 두 개가 일치하면 패스고 한쪽만 있는 거 잡으러 가는 방식을 썼는데 전자세금계산서 쓰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출력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도 편하고, 그리고 우리 국세청 입장에서도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우리 컴퓨터 3003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3003번 3장 완료. 교재 234페이지 펴자고 했죠. 그럼 4장이니까 우리 3장 완료로 들어가서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들어가고 7월부터 9월이라고 해서 엔터 치면 자, 위쪽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고 아래쪽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예요. 위쪽이 매출 빨간색, 아래쪽이 매입 파란색. 7월부터 9월 엔터 다 쳐야지 정보 내용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매출이든 매입이든 전자하고 전자외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죠. 이 둘로 나눠져 있는 게 전자로 되어 있는 건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안 해도 되는 거. 아래쪽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나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거나 늦게 전송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는 거. 그럼 우리 회사는 지금 현재 법은 나중에 이론 공부할 때 알 거예요. 이제 올해부터 바뀐 게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고 개인 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2억 이상이면 전부 다 발행해야 되는 걸로 올해 개정됐어요. 작년에는 이제 3억이었다가 올해 2억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일반적인 회사들은 전부 다 전자세금계산서 주고받는 거죠. 이걸 한 번에 한 건 아니에요. 법인은 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유예기간을 주고 그리고 의무로 바꿨는데 개인 사업자는 직전연도 10억, 그 다음엔 7억, 그 다음 5억, 그 다음 3억, 이제 올해 2억 이렇게 내려오면서 점점 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발행은 전자해야 되지만 받는 거는 종이를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한테 꼭 전자세금계산서만 받으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2억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사업자한테 물건 사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세무서 그런 행동은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세금계산서 보면 여기 매입에는 전자가 있고 전자외가 있죠. 그래서 종이 받은 것도 있고 종이 아닌 이제 전자적 장치로 제대로 주고받은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구분에 대해서 할 때 자,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발행을 하면 전자 발행이 나오고 홈택스라든지 다른 곳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이 프로그램은 모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1번 눌러서 전자 입력이라고 체크를 했었어요. 그걸 체크하는 게 채점 기준에 중요하게 들어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걸 체크를 안 하면 거기에 전자의 입력이라고 체크를 안 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게 두 개를 나눠서 출력을 해줘요. 얘는 제출 안 해도 되는 거, 얘는 제출해야 되는 걸로. 그게 이제 얘들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조회할 때 제일 편한 게 세금계산서 주고받은 매수들인데 자, 저와 같이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하고 그냥 받기 때문에 느낌은 좀 없으실 건데 세금계산서라고 제가 이야기한 게 그냥 10% 과세인 세금계산서도 있었고 0%의 세금계산서도 있었고 수입세금계산서도 있었고 여러 개의 세금계산서 있었죠. 그 전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는 여기에 모조리 전부 다 여기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전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영세율이었던 아니면 우리 받는 거에서는 수입세금계산서였던 어디 거든 간에 전부 다 모조리 다 여기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들어갔는데 자, 화면만 보시면 우리가 전에 여기다가 입력했나? 죄송해요. 우리가 매일 매출 전표를 어디다 했지? 죄송해요. 잠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영세율과 수입세금계산서 우리 썼던 거 다 보려고 했는데 안 보여요. 근데 지금 여기도 지금 우리가 유형상사라고 전에 입력했던 거 있죠? 유형별 그 연습 문제 거기에서 입력했던 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그럼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건 유형별 연습 문제 그 회사인데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전자 아닌 거는 그냥 전자를 비워놨죠. 전자 입력 칸을. 그런 건 전부 다 아래쪽에 나온 거고, 일반적으로 알리바이상 매출은 절대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문제 안 나올 거예요. 그냥 너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해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지키겠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하면 가산세라는 벌금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것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본 거는 그 세금 계산서인데, 자 우리 교재 보시면 그 아래에 계산서 합계표라고도 있죠. 계산서는 어떤 형태의 사업자의 적격 증빙이라 그랬죠? 면세 사업자. 그죠? 계산서 하면 면세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면세 사업자라고 하면 그냥 쌀집, 꽃집, 과일 가게 뭐 이런 데들이에요. 정육점. 그런 곳은 전부 다 면세 사업자일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어디 캐피탈, 은행 다 면세 사업자예요. 그럼 거기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라는 걸 안 주고받고 계산서를 주고받아요. 그럼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하고 형식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전에 그림은 봤죠? 계산서 똑같이 생겼는데 빨간색 파란색 있는데 세금이랑 칸만 없었잖아. 글자도 없고 칸도 없는 세금이라는 그게 계산서예요. 그럼 얘도 신고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빨간색만 모아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파란색만 모아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그냥 얘들이 똑같은데 부가가치세가 있는 과세거래다,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거래다,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이 탭 카테고리에 보면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 보면 느낌이 똑같아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때하고. 그래서 여기도 7월부터 9월 가보시면 세금이라는 글자만 사라져 있는 거지 느낌 똑같죠. 그래서 세금계산서하고 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전자적 장치면 전자에 체크하는 거고 전자적 장치가 아니면 체크 안 했잖아. 그래서 증빙에 전자가 적혀있다 안 적혀있다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든 계산서든 걔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계산서도 전자적 장치로 하면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쓰는 거 활성화시킨 최고의 그 사유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고 자리 잡은 거에. 왜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큰 회사 법인이고 제가 매출액 2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인데 여러분한테 뭔가를 납품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전부 다 전자였다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도 안 해도 되는데 저 때문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나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서 부가세 신고한테 제출해야 돼요. 귀찮고 제가 싫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전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세금 계산서 찢을 테니까 전자로 보내주세요 하고 끊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전자로 주게 되겠죠. 정말 그 사유 때문에 전자세금 계산서가 엄청 빠르게 보급이 됐어요. 서로가 편해지니까. 일반적으로 큰 회사가 좀 갑의 성격이죠. 납품을 받는 쪽이 구매자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도 이제 점점 발행하는 쪽으로 거의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많이 발전이 되어서 휴대폰으로도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휴대폰으로는 제대로 발행이 잘 안 됐는데 그럼 이제 정말 세상이 편해지고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저와 같이 공부할 게 수정세금 계산서를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시간을 좀 할애해서. 왜냐하면 실무에서도 이제 많이 쓰는 게 과거에는 세금 계산서 보냈어요. 그런데 물건이 별로래. 그래서 내가 그럼 좀 깎아줄게요 라고 해서 세금 계산서 새로 발행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럼 서로 종이 때는 상대방한테 그냥 그거 폐기하시고 제가 새로 세금 계산서 보내드릴게요 해서 등기로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미 국세청에 날렸거든. 그렇기 때문에
깎아주기로 한 금액만큼 마이너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또 국세청에 날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수정세금계산서라고, 이제 우리 뭔가 반품했다, 금액 깎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그래서 엄청 많이 써요. 왜냐면 서로 거래가 있다 보면 물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금액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일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이제 지금 현재는 많이 발행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이제 많이 필요하고 TAT 2급 시험에서 이제 그거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정세금계산서도 같이 이제 많이 보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자,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두 개가 적혀 있죠.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우리 카드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얘는 좀 성의가 없네. 전표 등자예요. 등자가 빠졌어요. 등자가 빠진 거예요. 이 아래는 등이라고 붙여줬잖아. 근데 아니 꼭 있어야 돼.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자가 빠졌다는 건 신용카드와 친구들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김영식 선불카드 전부 다 그냥 부가세법은 신용카드 등으로 끝내버려요. 걔네들을 그냥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할 때 증빙을 주는 쪽이 공급자 입장이라 그랬죠. 받는 쪽이 매입자 입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발행해 주는 거는 매출, 카드사의 우리 매출 쪽이고, 수령은 매입 쪽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하든 결제를 받든 카드 전표가 있겠죠. 그럼 그 카드 전표를 세무서에 또 가져다 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주는 것도 아닌데 신용카드 전표 영수증 따위를 세무서에 가져다 줄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신용카드나 그 제가 신용카드와 친구들이라 말하는 애들의 거래에 대한 내역을 세금계산서 합계표처럼 한 번에 일괄 집계를 해서 제출하는 서식이에요. 서식. 그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는 카드 매출인 거 있죠. 카드 과세 매출이든 면세 매출이든 현금 영수증 매출이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집계를 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 금액이 그 벤사라는 곳에서 카드 매출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당연히 자동으로 통보가 돼요. 전송이. 근데 국세청이 알고 있는 금액하고 일치하도록 잡아줘야 되는데, 나중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카드를 결제받으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신고할 거라는 거예요.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니까 증빙 발행해줬잖아. 그럼 카드 매출이랑 매출액이 틀리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중 발행됐다는 걸 같이 써주게 될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쓸 거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라는 건 우리 카드나 현금 영수증 거래인데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컴퓨터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는 7월부터 9월이라고 하고, 불러오기를 하면 여기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했던 게 들어와요. 자, 7월부터 9월 들어갔는데 불러오기를 하면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했던 적 있으면 그 거래 금액이 불러와져요. 얘는 부가가치세 별도 포함 개념이 아니라 카드 단말기에 끌은 금액이나 입력한 금액이 전부 다 들어와야 돼요. 얘는 발행이니까 매출인 거고, 그럼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는 우리가 7월부터 9월로 가면 카드로 뭐 시티카드로 우리가 현은컵나라한테 뭔가 산 게 있었나 봐요. 그럼 이 합계표를 제출해 주는 거예요. 합계표, 얘가 사업용 카드였다, 현금 영수증이었다. 이 사업용 카드는 신용카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법인 체크카드든 법인 신용카드든 이런 걸 사업용카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거래가 있었던 증빙을 세무서에 내는 건 아니죠.
그 증빙들은 세무서에 내는 게 아니라 이런 합계표를 가지고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매입세 불공제 내역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부가가치세 신고인데 불공제 이야기하는 거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래 중에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인 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 취급 안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럼 세금 계산서 받은 거래 중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내역이 있으면 이때는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조건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부가가치 신고서 한번 열어서 보여드렸었죠. 넣었다가 아래에서 빼버려서 공제 안 되도록 만드는 거. 형님 씨의 방금 그 눈빛은 뭐지? 언제? 그런 눈빛을 보내시면 자 이런 거였어요. 매입에서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짜리 물건을 사고 부가가치세가 1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이대로라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얘를 접대 목적으로 산 거야. 그럼 공제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 16번에서 공제 받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금액이 들어오도록 해줄 거예요. 그럼 넣었다가 빼버려서 여기 하나도 안 나오죠. 우리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나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그 대급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분기했었잖아. 근데 얘가 사라졌잖아. 그럼 공제 안 되는데 세금계산서 받아도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고 공제 받으면 안 된다고 뺄 건데 지금 방금 제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건데 여기에 들어오도록 할 때 제가 불공제 사유도 정확하게 선택해야 돼요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게 지금 우리가 입력한 거에서 제가 7호부터 그걸 들어갔는데 16번에 보니까 공제 받으면 안 될 게 꽤 많네. 그죠? 우리 불공제 입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열었던 여기에 50번 칸에 금액이 있으면 여기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라고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7월부터 9월로 가면 얘네들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가 작성이 정확하게 같이 부가가치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되는 서식이에요. 그럼 얘도 작성을 해주려고 그러면 어떤 사유 때문에 불공제 되는지를 선택을 꼭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불공제 사유가 틀려도 오답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매입 매출 전표에서. 그죠? 그럼 여기가 작성이 되면 지금 이거 보니까 알겠죠? 얘 2,500 정도면 1000cc 초과하는 차 샀었나 봐. 과거에 우리. 그리고 접대 관련해서 뭔가 샀었나 봐. 그럼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방금 저와 같이 봤던 이 서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번 칸에 금액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번하고 11번 여기 세금계산서 수치분 있는 곳에 금액이 들어가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 3번 칸에 금액이 들어가 있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14번에서 제가 더블 클릭해 보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여기에 금액이 있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금 보고 있는 애들이 부가가치 신고서에 금액이 들어오면 같이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부속 서류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50번 칸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의 금액이 있으면 방금처럼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라는 게 같이 제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역이라고 해서 제출을 할 거예요. 근데 계산서는 여기 없죠. 여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잖아. 걔는 연세죠. 하지만 두 개를 같이 하는 사업자들은 여기 과표라고 적혀 있는데 과세표준명세서에 보면 계산서 발급하고 수취한 금액이 있어요. 왜냐면 과세사업, 면세사업 같이 하는 사업자들 우리 주위에 엄청 많아요.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처럼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과세품, 면세품 왜 따져? 돈 되면 다 팔아야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사업, 면세사업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사업 형태를 만드는 사람은 다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잘 팔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그래서 같이 하는 사업자는 면세에 관련된 것도 여기에서 같이 제출을 해요. 그래서 자, 지금 자 같이 본 게 이 부속서류라고 FAT 1급에서 열어준 메뉴들을 구경한 거예요. 그럼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 건데, 자, 저와 같이 이제 메뉴 들어갈 때, 조회를 할 때 메뉴 들어가면 그때에 뭔가 내가 저장을 하게 됐으면 불러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 창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라고 하면 내가 마지막 봤던 모습으로 보겠다는 거고, 아니오라고 하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내용을 새로 불러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조회를 할 때는 아니오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시험에서는 이 조회 문제들은 앞에 문제 푼 거에 대한 영향을 안 받도록 이 신고 기간을 비껴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내가 입력한 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입력을 해둔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니오라고 선택을 하셔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수행 1번을 보면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에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죠. 근데 잠시만요. 우리 3장 완료 말고 4장 완료로 갑시다. 왜냐면 혹시 프로그램을 최근에 설치를 해서 이 앞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데이터가 안 들어와 있을 수 있으니까, 4장 완료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한 대로 갈 거니까 4장 완료로 들어가서, 자, 첫 번째 수행 1번 내용에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그럼 매출이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자, 그럼 세금 계산서 이야기하니까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가서, 자, 지금 문제 기간은 7월부터 9월 이기예죠. 그럼 저처럼 이렇게 뜨면 그냥 아니오라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하면 새로 불러와요. 그럼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의 총 매수 5개, 그리고 총 공급가액은 1억 1천만 원. 이게 답이 되겠죠? 뭐가 답이라고 말하는지 이해가시죠? 얘가 매수, 얘가 공급가액 속에 있는.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의 매입 거래처 수는 몇 개인가? 이번에도 매입의 전자세금 계산서의 거래처 수를 물어봤죠. 그럼 지금 열려 있는 그대로 여기에서 전자세금 계산서의 거래처 수를 물어봤으니까 매입처는 4군데네요. 전자니까. 그죠? 전자 말고 그냥 세금 계산서라고 하면서 말하면 전체 5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전자라고 있으니까 4개가 되겠죠. 다음, 발급받은 매입 전자 계산서의 총 매수와 총 공급 가액은 얼마인가? 이제 받은 매입 전자 계산서죠. 그럼 계산서로, 자, 전체 메뉴에서 계산서 합계표를 가보면, 자, 그리고 7월부터 9월 총 매수니까 매수 하나, 그리고 공급가액은 30만 원.
되겠죠.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된 매출 거래의 발행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를 보면 되겠죠. 그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로 가서 7월부터 9월 얘도 아니오라고 해야 새로 불러올 거고 불러오기 그러면 16만 5천원 사실 우리 앞에 봤던 거죠. 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김해시 선불카드 얘는 현금 영수증. 다음 수행 5번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세액 물어봤네요. 그럼 신용카드를 받은 거니까 수령금액 합계표. 현재는 서식이 수령 명세서로 이름을 바뀌었어요. 얘가 옛날 이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요라고 하고 그러면 이번엔 세액을 물어봤으니까 6만 원이 되겠죠. 자, 전에 이런 표현 썼죠. 조회 문제는 결국은 찾아요. 시험 시간 안에 찾느냐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열면 어디선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어딘가는 다 들어가 있는 걸 문제 낼 거니까. 다음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 거래 중 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지금 여기에서 원하는 건 이걸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중에 시험 때는 여러분들 이거 나오면 절대 여기 들어갈 사람 없어요. 253만 5천 원이 불공제 매입세액이 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게 안 들어간다고 말한 이유가 부가세 신고서를 너무 많이 본 나머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냥 여기서 다 볼 거예요. 예를 들어 5번도 5번 하면 이걸 보고 6만 원이라고 할 거고 지금 6번 문제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253만 5천 원이라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부속서류 안 가고 신고서에 다 적혀 있는 거고 얘 때문에 그 서식을 만든 거거든. 여기 이 금액이 내역이 방금 그 서식들이에요. 우리가 연 거.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 되면 여기로 보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시험 때 보면 딱 메뉴 여는 거 봤을 때 회계 1급 사람과 세무 2급을 같이 보는 사람은 메뉴 조회하는 스타일이 틀려요. 세무 6급만 사람은 부가세 관련된 문제면 일단 부가세 신고서부터 열어요. 얘가 자신이 있거든. 왜냐면 저와 같이 얘 많이 보는 이유가 전산 세무 2급에서 얘가 7점 가지고 있어요. 주로. 그러면 많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매 회차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면서 최소 여러분들은 20개 이상의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거예요. 저와 같이. 그럼 친해지겠죠. 자, 우리 부가가치세랑 관련된 건 여기고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273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핍시다.